12번 테러를 당한 남자입니다. 그가 12번 테러를 당한 장소들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서울 지역에서 테러를 당했는데요. 1947년 3월에는 누군가가 그의 집 아궁이에 몰래 폭탄을 넣어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폭탄이 터져서 반파되었습니다. 다행히 여운형 선생은 집안에 없으셨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진 않았죠. 하지만 이런 테러를 당하고 나면 가족들이 모두 공포에 떨게 되겠죠. 그리고 몇 달 후 1947년 7월에는 납치를 당했습니다. 3명의 괴한에게 납치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낭떠러지로 뛰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일찍부터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거라는 기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장에서 수도경찰청장이 여운형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서울을 떠나서 시골에 응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7월 17일 결국 암살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그날 아침 자신이 암살당할 걸 예견이라도 한 듯 가까운 지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김 선생에게 하는 말이오만 나는 공포로부터 자유가 없어.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은 해방이 되었지만 미군정 하에서 국립경찰로 채용된 친일파의 소나기에 아직도 나는 고통받고 있어이다. 그는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받았지만 나에게 다른 길은 없다. 죽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7년 7월 19일 암살됩니다. 그가 총을 맞고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말은 조국, 조선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암살되었을까요? 미소공동위원회를 위해서 미군정 관련자와 만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골목에서 나와서 해화동 로터리에 막 진입을 했었는데 천천히 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큰 트럭이 길을 막고는 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따라서 후진을 하면서 조금씩 뒤로 가고 있었죠. 차가 굉장히 서행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한 젊은이가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차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7월 19일이면 더위가 한창일 때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창문 사이로 3발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